자, 2020년 5월 27일 중수들이 차트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SK 바이오랜드, 그리고 유니슨, 그다음 두산 솔루스, 그리고 한국전력 이렇게 네 종목 차트 분석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바이오랜드라는 종목이고요. 뭐 화장품 원료를 제조하는 회사고 SK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회사인데 SK 바이오팜이라는 이 바이오 기업이 상장을 앞두고 상장을 진행된다라는 관점 하에 이 SK 바이오랜드라는 종목이 상승을 했어요. 사실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SK 바이오팜이라는 이 상장 이슈로 올라온 자리가 뭐 예를 들면 요 정도 자리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그 상장 이슈 때문에 버티고 있었던 자리는 요 자리예요. 요 자리. 그럼 어디? 실제적으로 38,500원 정도에서 그냥 요 자리까지만 잡을게요. 45,000원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가 SK 바이오팜이라는 기업이 상장한다라는 이슈로 사실 올라온 거는 뭐 요 부분이 다 SK 바이오팜이라는 이슈이겠지만, 그래도 실제적으로 시세를 내고 주가가 죽어야 될 수도 있는 조정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우상향을 했다라는 거예요. 위로 조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위로 조정을 받으면서 고점을 높여가고, 오늘은 고점이 좀 낮아졌죠. 그럼 내일 한 번 더 높이면 전혀 문제가 없는 흐름의 모습이었는데, 결론적으로 장 끝나고 시간에서 공시가 공시라고 보기는 어렵고 찌라시 뉴스가 나왔죠. SK 바이오랜드를 매각할 것이다. 매각을 할 것이다. 그럼 사실 이렇게 올라온 게 SK 바이오팜이라는 이슈로 올라온 건데, SK에서 SK 바이오랜드를 매각을 하게 되면 이 바이오팜하고 SK 바이오랜드는 전혀 관련이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시간에 6시 마지막에 하한가를 가고 마무리를 졌어요. 그죠? 물량이 조금 쌓였어요. 한 4만 몇천 주 정도 쌓인 것 같더라고요. 쌓이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죠? 근데 뭐 또 저녁에 뉴스가 나오는 게 현대백화점 그룹에서 이 SK 바이오랜드를 인수하려고 뭐라 그럴까요? 물밑 작업 중이다라는 뭐 그런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뭐 어찌 됐든 SK에서 매각을 한다라는 건 SK보다 못하지는 않은 회사로 매각이 될 확률은 높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적어도 SK급 혹은 SK보다 조금 높은, 혹여나 낮더라도 SK보다 한 단계 아래. 그러니까 이름 있는 회사에서 이 회사를 인수하면 인수했지 뭐 득도 박도 못하는 말도 안 되는 회사에서 가져갈 일은 없다. 그렇지만 올라온 이슈 자체가 SK 바이오팜에 관련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하락은 어쩔 수가 없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지금의 패턴 자체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차트라고 항상 말씀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는 그림 자체가 무언가를 기다리는 패턴이에요. 자, DPC라는 종목을 보더라도 요 자리죠. 요런 식으로 상한가를 치고 위로 상승하면서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무언가를 기다리는 거죠. 이때는 방탄이라는 기다림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슈팅이 나왔단 말이에요. SK 바이오랜드도 그런 슈팅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서 악재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뉴스가 나온 거예요. 왜? 회사가 잘 돌아가는데 이 회사를 매각시킨다라는 건 뭐 더 좋은, 뭐 SK 입장에서는
굳이 SK 바이오랜드 말고 SK 바이오팜에만 집중을 하겠다라는 개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그 회사가 돈이 없어서 이 회사를 팔아먹겠습니까? 그죠? 어느 정도 지들이 키워놓고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하니까 좀 더, 뭐 딘님 어서 오세요. 좀 더 좋은 가격에 매도를 때리고 자기네들은 그 돈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할 생각이라는 개념인 거겠죠. 얘네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 SK 바이오랜드 입장에는 그닥 좋은 건 아니에요. 왜? 왜? 지금에 있는 SK라는 기업에서 이 바이오랜드를 잘 끌고 왔으니까 새로운 누가 받으면 그래 더 잘 끌고 갈 수도 있지만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거죠. 혹여나 하는 잘 나가던 회사가 괜히 대주주 바뀌고 어디로 인수되고 했다라는 건 그만큼의 기업의 가치가 높아져서 팔고 나갈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런 거 있죠. 저 뭐야 배달의 민족 업계 1위 배달 업체에서 1위였던 배달의 민족 2위였던 요기요 그 2위였던 요기요가 비싼 돈을 주고 저 배달의 민족을 먹었죠. 통합이 됐죠. 그러니까 업계 1, 2등이 통합이 됐어요. 통합이 되고 나서 배달의 민족에 말이 많이 나왔죠. 수수료 문제로. 왜? 비싼 돈 주고 샀으니까 더 이상 자기네들을 치고 올라올 만한 배달 웹이 없으니까 요기요에서 장난질 한 거죠. 쓴 만큼 돈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 말이 많이 나왔죠. 배달의 민족으로는 음식 안 시켜 먹어야 되는 어쩌네 저쩌네. 특히 BJ들 항상 배달 음식 시켜 먹는 사람들 배달의 민족으로 시켰다가 댓글 달리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일본 불매운동 그런 것처럼 이 SK 바이오랜드도 솔직히 지금의 이 SK에서 잘 하고 있는데 근데 뭐 굳이 SK 입장에서는 뭐 더 비싼 값에 팔면 아쉬울 건 없죠. 여러 개 뭐 관리하는 것보다 어차피 SK 바이오팜이라는 회사가 나오고 나면 그 회사에서 화장품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뭣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뭣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굳이 이 회사라는 가치가 필요가 없어졌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죠? 뭐 어찌됐든 오늘 하한가가 3만 얼마예요? 저는 어제 털어서 없어요. 39,600원. 저는 오늘 하한가로 샀어요. 하한가를 소량 담고 내 한 38,000 38,700원 그 정도 선에서는 무조건 반등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뭐 아니면 도의 관점으로 혹여나 내일 오늘 하한가 자리보다 내일 혹여나 조금 덜 빠질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 왜? 얘네들도 준비 없이 맞은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주포도 준비를 한 것 같진 않아요. 그죠? 요때 팔아먹고 눌렀다가 다시 올리는 그림을 그리면서 누르는 그림 자체가 준비가 안 됐든 아니면 이미 과정 중에 하나든 눌러놓고 다시 쳐 올리는 그런 그림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그림이. 그럼 지금의 자리로는 이제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죠. 기존에 저점 나왔던 자리 하나 그어놓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저점 나왔던 자리가 41,200원. 요 정도 자리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의 하한가를 갔으니까 일단 위에 있는 41,200원은 내려앉았죠. 그럼 만약에 요 자리가 39,700원이 오늘 하한가 자리예요. 하한가 자리가 기존에 저가를 잡았던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시작을 한다면 올라올 때 어디 41,200원에서 42,000원 부근 한 41,800원 요 부분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일단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 회사 말 그대로 들어간 돈이 나간 게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올라올 수는 있어요. 42,700원까지는 42,700원 43,000원 잠깐만요. 좀 더 볼게요.
42,800원까지는 시간이 지나면 올라올 가능성이 커요. 요 자리까지는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큰 거고, 대신 내일 당장이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 좀 하락을 하고 거기서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을 나타날 수 있는 거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지금의 자리가 얘는 신고가예요. 그죠? 뭐 이슈로 인해서 올라가긴 했지만 그 이슈가 과연 소멸로 판명이 날 거냐, 아니면 당장 매각이라는 이슈는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악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오늘 매각이란 말이 나왔다고 해서 당장 내일 매각되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그만큼의 기간이 필요해요. 협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매각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만큼 회사가 어느 정도 튼튼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렇게 쉽게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 제가 봐도 같은 관점이에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 분봉상에 보더라도, 자, 기존의 저점 자리가 39,200원 자리가 있어요. 그죠? 39,200원, 밑에 자리는 37,400원, 그리고 요 자리 38,500원. 요런 자리가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30분 봉으로도 혹시 보더라도 뭐 매한가지죠. 크게 차이는 없어요. 크게 차이 없고, 기존에 밑에서 올라오던 추세가 요러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냥 요런 식으로 올라왔어요. 그죠? 그럼 내일 시가가 어디서 시작할 거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정말 39,700원 하한가를 때렸으니까 39,600원 하한가를 때렸으니까 39,600원 정도에서 시작을 할 거냐, 아니면 39,000원 부근에서 시작을 할 거냐에 할 거냐.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죠. 39,600원 부근에서 시작할 거냐, 아니면 39,000원 밑에서 한 번 더 갭 떨어진 상태에서 시작을 할 거냐. 그게 아니면 4만원에서 41,000원 위에서 시작을 할 거냐. 여기에 대한 관점이에요. 내일은 여기에 대한 관점이에요. 만약에 39,600원 부근, 오늘 하한가 나왔던 자리 부근에서 시작을 하면 적어도 39,000원에서 38,500원 밑으로는 안 깨질 확률이 높아요. 무조건 거기서는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최소 4만원, 4만원에서 41,000원 부근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정도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고, 혹여나 39,000원 밑에서 시작을 하는 그림이 나타나면 한 38,000원에서 37,500원까지 열어놓으셔야 될 수도 있어요. 37,500원 대신 39,000원, 39,200원 정도, 아까 지지라인 했던 요런 자리에서 시작을 하면 저점으로 안 밀리고 바로 상승할 수 있어요. 45,000원 부근까지는. 이해되시죠? 눌리자마자 바로 튀는, 뭐 어떻게 보면 최근 기준으로 보면 린님 구독 감사합니다. 최근 기준으로 보면 이 초록뱀이라는 종목, 그죠? 유상증자 한다고 뭐 비슷한 그림이죠. 어떻게 보면 유상증자 한다고 갭을 12% 띄워놓고 그리고 나서 저가로 1% 정도 밀렸다가 바로 반등해주죠. 그래서 제가 예상한 그림처럼 그때 나왔죠. 요 자리. 웬만하면 1780원에서 1800원까지 반등이 나올 거고, 오버슈팅이 나오면 1850원까지 밖에는 못 나온다. 그죠? 그 자리를 오늘 찍었죠. 1850원. 그리고 다시 밀렸죠. 그죠? 그때 매수도 1660원 밑에서는 잡아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자리가 요 그림이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SK 바이오랜드도 어찌됐든 개파락으로 떨어지고 나서 5일선, 뭐 11선 기타 등등이 이제 꺾여서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할 수 있는 게 박스권을 가질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여기서 떨어졌는데 뜬금없이 이렇게 치고 올린다. 치고 올린다. 그럼 무조건 다 털고 나가세요. 무조건 털고 나가세요. 이건 무조건 100% 윗꼬리 답니다. 그러면 윗꼬리 달고 올려다 놓고 털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아예 실패한 거지. 근데 요것도 하나의 계획이 있던 내용이라면 다시 한번 올라온다라는 거. 그거에 대한 이슈가 어차피 바이오팜 상장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고 매각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그 전까지는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뭐 써니전자도 안철수랑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정치 테마주가 이동해야 될 시점에서는 항상 움직이잖아요. 그죠? 항상 움직여요. 자, 요때 그림도 매한가진 거예요. 또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요렇게만 볼게요. 그냥 요렇게만 볼게요. 아니 이렇게 다 보자. 이게 뭐 어떤 때 차트였냐면 이제 그 대선 총선이죠. 총선을 남겨다 놓고 그 전에 남겨다 놓고 안철수가 저기 미국인가 독일로 날아갔어요. 독일로 날아갔다가 그리고 나서 안철수가 이제 그때 막 황교안이 뭐 기타 등등 애새끼들 밖에 나가서 뭐 선거활동을 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야구장에서 뭐 어디 뭐라고 될까요? 뭐 그 야구장에서 악수 처하고 있고 또 뭐지? 어디 뭐 두산이든 어디든 뭐 가서 거기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아무튼 별의별 개소리들이 많이 나왔어요. 문정부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졌었고 그때 안철수라는 사람은 한국에 없고 외국에 있으니까 얘가 돌아올 거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우상향했단 말이에요. 조정 자체를 우상향을 하면서 안철수를 기다리다가 안철수가 나 당분간 돌아갈 생각이 없어. 미국 언니들이 너무 이뻐. 잘해줘. 라는 식으로는 말 안 했지만, 안 돌아온다 그랬죠. 당분간은. 아직 거기 있을 거예요. 라고 좀 더 연구를 할 거랍니다. 라고 해서, 요런 그림이 나타났어요. 요런 그림이 나타났어요. 그죠? 요런 그림이 나타나고 나서, 밑에서 지켜주는 자리에서 지켜주는 흐름이 나타나니까 다시 반등을 해서 올려다 놨죠. 그리고 나서 또 요 자리에서 나 대선 안 나가. 탈당할 거야. 그 지랄해서 이 모양 만들어 놓은 거고. 그죠? 하여튼 쓰잘데기 없는 새끼예요. 그냥 직장인 그 회사나 잘 운영하고 살지. 거기서 돈 벌어가지고 정치판에다가 다 때려받고 그래요. 누가 보면 사회봉사자죠. 지가 돈 벌어가지고 국가에 헌납한다는데 근데 그 헌납한 돈을 우리 국민들한테 쓰는 게 아니라 그 지들끼리 나눠 처먹고 지들끼리 밥 사 먹고 술 처먹고 연병하니까는 문제가 되는 거지. 사람은 참 좋은데 그죠? 사람은 참 좋은데 아휴 어리버리해요. 하여튼 그런 내용이었고요. 지금의 자리로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주봉을 보더라도 어차피 신고가를 한번 갔던 자리인 거고 어찌됐든 이 신고가가 깨지기 전까지는 39,400원 정도예요. 그 자리가 요 자리가 종가상으로 이탈해서 나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나쁜 그림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가 어찌됐든 지금의 그림이 외봉이에요. 뭔가 거래량이 들어온 게 없어요. 그죠? 정치하고는 안 어울려요. 그 양반은. 근데 안철수를 지지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죄송한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제 내피설이에요. 그냥 뚫린 입이라서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의 자리로는 어차피 거래량이 들어온 게 없어요. 기존에 요날 윗꼬리가 길면서 어느 정도 물량이 나갔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모든 종목이 죽으려면 외봉에서는 죽는 경우 드물다. 한번 눌리더라도 다시 한번 찍고 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찍어 놓고
버텨서 한 번 더 가든 아니면 찍어 놓고 뒤진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의 자리는 무조건 기술적 반등은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그죠? 그러니까 물려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물타기를 해야 될 시점에서 물타기만 잘하시면 나올 때 빠져나오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림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어디서 시가가 시작하느냐가 중요해요. 올라오면서 기존의 이 정배열되던 이평선들이 다 저항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되는 거고, 올라오면서 하나씩 저항대를 만들어 가겠죠. 그죠? 42,200원, 41,400원, 그쵸? 막 이런 식으로 다 저항대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내 기술적 반등만 먹고 빠질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잠잠해지고 이 이슈가 강하냐 안 강하냐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에 따라서 한 번 더 올라올 그림 만들어질 거예요. 한 번 더 올라오는 그림을 만들어지면서 적어도 45,000원대에 45,000원대는 한번 찍고 죽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이 가면 47,000원대까지는 한 번 더 갈 수는 있어요. 그리고 나서 종목이 죽으면 죽어야지 지금의 자리에서 굳이 이렇게 올린 종목을 죽일 이유는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돼요. 내일. 자, 두 번째 유니슨. 자, 유니슨이라는 종목이고요. 뭐 누구 말로는 뭐 이낙연 테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신재생 관련주, 가스 관련주라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놈들도 좀 가지 왜 얘만 갔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뭐 대동스틸 뭐 기타 등등은 올라가는 것도 없던데 얘는 뭐 그냥 다른 이슈가 있었지 않았을까 라고도 생각을 해보는데, 뭐가 있나요? 뭐야 이건 또 쓸데없는 게 나왔어. 또 개인이 많이 샀네요. 3일 동안 소수거래가 떴네요. 누군가 작전을 치려고 들어왔다라는 내용이네. 결론적인 거는 이제 이렇게 틸하게끔 거래를 했다라는 건 내일 거래량 터지면서 윗골이 달 확률이 높다라는 개념이겠네요. 자, 지금의 모양을 보면 기존에 큰 하락을 해주고 횡보를 했다가 슈팅이 한번 나오고 이 고점, 이 기존의 언덕배기까지 나왔다가 다시 누르면서 기존의 저점을 깨고 내려갔다가 치고 올린 자리거든요. 그럼 사실상 올라갈 자리는 많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주봉, 자 2,000원대 하나가 있는데 어차피 내일 갭으로 뜰 거니까 2,000원 위에서 시작할 거잖아요. 원래 풍력 관련주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전 뭐 하는 종목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풍력 관련일 수도 있죠. 그 국가 그 4차 산업 그 항공 누딜 정책에 이 풍력주가 들어가죠. 풍력주 뭐 태양 관련 뭐 아무튼 신재생 에너지 관련으로 가니까, 그러면 내일 시가가 중요한 거고, 내일 시가가 1950원 위에서 시작하면 일단 한 차례 상승은 나온다. 어디까지? 한 2100원에서 2150원까지는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2000원 위에서 시작할 거냐, 1950원 바로 위에서 시작하면 눌림 없이 튈 수 있는 확률이 높고, 1950원 밑에서 시작하면 바로 쳐맞고 내려올 확률이 높은 그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월봉을 보더라도 기존에 올라왔던 자리가 4,000원대거든요. 고점 잡았던 자리가 4,000원이고 눌렸던 자리가 요 자리 3,500원, 그리고 요 자리 3,100원.
3,000원까지도 한번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월봉상에는 3,000원까지도 연료는 있어요. 주봉상은 3,000원까지는 못 올라가겠네요. 주봉상에는 2,700원 정도인데, 기존에 눌렀다가 눌린 자리, 여기서 그나마 거래가 좀 들어오고 물량이 매물이 왔다리 갔다리 했던 자리거든요. 올려놨다가 눌렀다가 튄 자리, 내려왔다가 올렸다가 눌린 자리, 그죠? 요 자리가 만나는 자리가 2,700원이에요. 그 뒤로는 그냥 다 흘러내렸죠. 흘러내리면서 그나마 매물이 될 수 있는 자리가 요 자리예요. 2,100원, 그죠? 2,100원 밑에 있는 자리 1,960원, 그죠? 그러니까 내일 시가가 적어도 1,950원 이상에서 시작을 해야 정상적으로 슈팅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한다? 음봉 나온다, 이건 100%. 음봉이 한 번 나왔다가 밑꼬리 달고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음봉이 한 번 나왔다가 웬만하면 1950원 위에서 뜨겠죠? 1950원 해봤자 몇 프로야? 잠깐만요. 1830 그러면 10%가 183원이잖아요. 플러스 1830 10%만 올라도 2,000원이에요. 그쵸? 그럼 2,000원 위에서 시작할 확률도 있겠죠? 그죠? 내일 시가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시가가 얼마였죠? 오늘 상한가를 갔다가 한번 풀렸다가 다시 묶은 거죠. 아닌가? 아니구나. 시가가 29.43이고 저가가 28점. 거의 상한가 부근에서 그냥 시작을 한 거네요. 점상은 아니고.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상한가가 풀린 적이 없죠. 그리고 상한가가 풀린 적이 없어요. 그러면 내일 적어도 10% 이상은 뜨겠죠. 2,000원 위에서 시작을 할 거고 2,000원 위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2,000원에서 지지를 해줄 거냐 보시고 2,000원이 무너져서 내려오면 1,960원 부근에서는 손절을 1,930원 정도 잡고 대응이 가능한 지역이에요. 신규 매수. 기술적 반등 3에서 최소 5% 정도 먹으려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고 2,000원 넘어서면 이제 2,100원, 2,150원, 2,200원 요런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요런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왜? 상한가를 한번 갔고 또 어제도 잠깐만요. 이게 뭐야? 36%가 왜 나오는? 주봉이구나. 상한가를 갖고 실제적으로 요 자리 위에서부터 튄 거예요. 1,000원, 1,100원에 있던 자리가 이슈가 터지면서 시가 갭을 17%를 띄웠고, 그죠? 띄웠고 요 자리를 지켜주는 흐름이 그 다음날 한번 밀렸다가 그 다음날 다시 올라오면서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면서 고점을 넘겨서는 돌파가 나오니까 그 다음날 그냥 점상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1,000원에서 1,800원 지금 80% 내일이면 100%가 이상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위험할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왜? 얘는 거래가 들어오면서 물량을 잡아먹은 자리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한 번 더 상한가를 가서 이제 이 다음날 내일이죠. 내일 또 한 번 상한가를 가지 못하면 불안한 자리가 돼요. 이제 불안한 자리가. 그 다음날 한 번 더 시세는 나올 수 있지만 윗꼬리를 달고 밀릴 확률이 나온다라는 거. 무조건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지지하는 자리가 1,950원 부근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만약에 그렇게 갭을 떠서 넘어가면. 이해되시죠? 넘어가면 그렇고 넘어와서 이제 볼 수 있는 자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100원대고 그 다음 올라오면서 볼 수 있는 자리가 2220원, 이게 한 2200원대겠죠. 그런 식으로 주가를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런 종목은 왜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이슈가 붙은 종목이니까. 그쵸? 그만 2,400원 오버슈팅이 나오면 2,700원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종목군으로 보여집니다. 그러겠네요. 종목군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얘는 기존에 하락을 할 때 요 자리까지만 어느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매물을 쌓았지, 여기서부터는 크게 많이 들어온 게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하락형 패턴의 매집의 그림이에요. 그냥 계단식으로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본전 주고 본전 주고 요런 식으로 그리면서 여기서 방향을 틀었죠. 그리고 한 번 더 밀었다가, 이건 개미털기 한 것 같아요. 밀었다가 치고 올리는 그림. 그죠?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기를 고점 잡고 여기 저점 잡고 여기에 50%가 그죠? 한 요정도 되겠죠? 2,700원. 그죠? 한 말씀드리죠. 고점 찍고 하락하고 나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바닥 대비 50에서 몇 프로? 30%. 그러면 30%가 여기가 한 25%니까 30%가 지금의 자리죠. 그럼 30%는 기본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2,000원대는 무조건 2,000원대 나오는 거고, 내 뭐 갭으로 바로 나올 수 있으니까 50% 정도까지, 뭐야 이게 뭐 떨어져. 50% 정도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많이 올라온 종목이니까 어느 정도 물량은 정리하면서 2,100원대부터는 그래도 물량을 정리하면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해놓고 나머지 물량으로 대응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얘는 좀 더 갈 것 같아요. 갭이 좀 많이 떴긴 했지만 위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어느 정도 위아래로 봉을 만들어주는 그림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그 자리에서 뭐 지지가 되든 뭐 횡보가 되든 그런 모양이 나타날 확률이 생겨요. 그죠? 나중에 밀리면 여기서 한번 지지해줄 가능성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웬만하면 1950원 부분에서는 지지를 해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맞춰서 뭐 기존 매수자들은 대응하시고, 그리고 급등도 좋아하시거나 손이 빠르거나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된다는 분들만 도전을 하세요. 이해되셨죠? 실력이 되시는 분들만 도전을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는 초보인데 그냥 뜨니까 따라가야지 라고 하지 마시고요. 손이 아무튼 그래요.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종목이니까 무턱대고 가지는 않을 거예요. 얘가 왜냐면 어느 정도 하락을 한 자리에 비해 이 횡보 구간이 짧아요. 얘는 한번 올렸다가 눌러줄 거라는 거.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가지언정.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산 솔루스. 저희 회원님 중에 두산 이 퓨얼셀 두산 솔루스의 팬분들이 계셔서 오늘 또 다시 한번 합니다. 자, 지금의 자리가 신고가 자리죠. 자, 기존 상장을 하고 나서 매각 이슈가 있었기 때문일진 모르겠지만 다시 한 차례 올라놓고
누르고 그 다음에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럼 이거를 월봉도 잠깐 보면, 조봉으로 봅시다 그냥. 파동으로 보면 이게 하나 1파로 볼 수 있고, 그리고 2파 조정이 나오고, 그죠? 고점하고 저점 대비 60% 정도 하락을 해주고 나머지 40% 남겨놓고, 그 다음에 지금이 3차 반등이에요. 그죠? 3차 반등이에요. 그러면 이제 폭으로 그냥 따져보면 여기서 요 자리까지, 요 폭과 여기서 요 자리까지, 요 폭을 대비해보면 거진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쵸? 요거보다 여기가 조금 더 길긴 하지만 거진 비슷하게 나왔고, 대부분 엘리어트 파동이 그러죠. 여기가 1이라면 3파에서는 1.5배가 더 가는 경우가 많다. 대신 3파에서 1.5배가 안 가고 한 배만 가면 나중에 5파에서 1.5배를 갈 확률이 있다. 혹은 1파에서 크게 나오면 3파는 작게 나오고 5파가 길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의 그림으로는 조금 더 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올 것 같아요. 15% 정도 선? 그러니까 한 4만 5천 원에서 4만 6천 원까지는 한번 확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얘가 기존에 올라오면서 고점 만들어 놓고 눌렸던 자리가 여기거든요. 그죠? 여기까지 눌린 다음에 다시 이 주가를 이 위로 뚫어놨어요. 뚫어놓으면서 조정을 받을 때 이 밑에서 지지를 받죠. 그죠? 지지를 받고 나서 다시 반등을 해서 올라오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요 정도 빠진 만큼에 대한 요 정도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냥 계산기를 때려봐도 이거 34,000원에서 13,700원 정도 빼면 잠깐만요. 내가 이걸 나누기를 왜 해주고 있지? 16,700원 뭐야 이거? 한 47,000원 나오거든요. 지금이 42,000원까지 한번 갔었고, 자, 월봉으로 봐도 이번 달에 월이 얼마 안 남았죠. 그쵸? 그러면 지금의 그림으로 보면, 자, 이날 거래량이 빵 터지고 그 다음에 올라오면서 거래량이 줄었어요. 그죠? 거래량이 줄었어요. 이제 거래일이 이틀 남았어요. 그럼 즉 요때 거래량을 채울 수는 없다라는 소리예요. 없다라는 소리면 이 다음 달에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이 다음 달에 거래량만 올라오면서 고점을 높일 수 있는 그림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밑으로만 빠지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런 그림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봉을 보더라도 크게 추세를 만들고 가고 있거든요. 아직 이 뭐라 그럴까요? 추세선에 닿지도 않았어요. 닿지도 않았고 요런 그림 하나 만들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그림 하나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냥 대충 대략적으로. 그리고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갈 때는 뭐 추세를 따로 잡을 만한 것이 없어요. 여기서부터는. 그냥 여기서 올라가는 추세, 그리고 요렇게 올라가는 추세가 발생이 된 거고,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 한 급등의 추세는
아직까지 변함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오늘 음봉이 나오긴 했는데 종가는 이 위로 올려다 놨죠. 그죠? 이렇게 위로 올려다 놨어요. 그럼 내일 혹여나 조정을 받더라도 종가가 43,300원 위로만 올려놓는 그림이 나타나면 내일 혹은 모레 또 한번 슈팅 나와요. 슈팅 나오면서 이날의 고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혹여나 많이 밀리더라도 얘는 이제 요 자리에서만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면 돼요. 35,300원 부근 이 자리에서만 지켜주는 그림이 나타나면 눌리더라도, 매각 이슈가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눌리더라도 다시 한 차례 올라오고 죽습니다. 쌍봉을 만들든 아니면 뚫고 또 올라갔다가 눌러주든 그런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지금의 그림은. 그죠? 지금의 그림은 그런 모습이 밖에 나올 수 없는 그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를 100% 아이씨 됐다가 안 됐다가 지랄이야. 다지 않았다. 다지 않았다면 다시 한 차례 올라오면서 요 자리까지 또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요 자리가 43,000원. 그러니까 43,000원까지 갔으면 45,000원 정도는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45,000원에서 47,000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는 그림이다. 그렇다고 해서 딱 47,000원 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45,000원 넘어가면 분할로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46,300원 정도에 다 털고 나머지 700원, 1,000원은 다른 개인들한테, 나 대신 물릴 수 있는 개인들한테 양보하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욕심을 많이 내면 안 됩니다. 또 그런 그림이고요. 20분 봉이나 30분 봉을 보더라도 추세가 아직 살아있죠. 크게 눌리고 뭐 거래량이 빵 터지거나 들어온 자리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하고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이해되셨죠? 많이 눌리면 35,000원대까지 눌릴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게 끝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이제 나중에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단계적으로 떨어질 거고, 그 단계적으로 떨어졌을 때 다시 요 정도 자리 29,000원대 정도 오면 또 신규 매수 구간이 되는 거예요. 얘는 흐름을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뭐 그 전에 최근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최근에 거래량 들어왔던 자리가 요 자리니까 단기적인 접근에서는 요 자리가 손절 라인이 되는 거고요. 종가상 38,500원이 손절 라인이 되는 거고, 많이 밀려도 요 자리 중간값 39,500원에서는 지지가 될 확률이 높고, 최대한 빠르게 이동을 하려면 종가상으로 어디 43,3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고점을 또 갱신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으로 한국전력 보고 마무리 할게요. 누구나 알 수 있는 우량주네요. 그쵸? 일단 이 한국전력이라는 종목은 흐름 자체가 코스피 같아요. 그쵸? 뭐 어차피 다 코스피로 알고 계실 거고, 기존에 큰 상승을 나타냈을 때가 2011년 10월부터 차근차근 올라왔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냥 요 자리로 볼 수도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요렇게 보면 2012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즉 4년간 상승을 했어요. 그쵸? 그럼 2016년 5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즉 4년간 하락을 했어요. 그럼 뭐 했다? 기간 조정은 끝났다. 가격은 대부분 고점을 만들고 하락했을 때 가격 조정은 50에서 60%가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바닥 대비 고점 만들고 다시 바닥까지 내려왔으니까 가격 조정도 뭐 했다? 끝났다. 그러면 이제는 자리를 잡고 횡보를 하든 아니면 V자로 살포시 상승 나왔다가 눌러주고 다시 쌍바닥을 만든 뒤에 자리 잡고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그림들처럼 기존에 뭐 요런 그림이나 또 한편으로는 요런 그림이 되겠죠. 그죠? 모든 패턴이 얘는 지금 패턴 자체가 그래요. 올라다 놓고 눌러 놓고 V자로 반등을 한번 했다가 다시 제자리 내려놓고 V자로 반등을 했다가 또 제자리 눌러놓고 반등을 했다가 다시, 그죠? 요런 그림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요런 그림이 한번 나올 수 있죠. 요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 종목은 상패될 일 없고 누구나 알고 있는 기업인 거고, 해마다 여름마다 전력 소비량이 많아지는 거고, 여름에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거고, 그죠? 근데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항상 추세를 타고 가는 기관과 외국인이 주포기 때문에 추세를 한번 잡으면 그 추세대로만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자리에서 잡으면 대박 나지만, 진짜 재수 없어서 요런 자리나 요런 자리에서 잘못 잡으면 그걸 다 때려 맞아야 된다라는 거. 그게 코스피의 위험성이에요. 어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코스피가 쉬우면서 어설프게 공부를 했다가는 코스닥보다 더 뒤통수 쳐맞을 수 있는 게 코스피예요. 그죠? 또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지금의 모양으로는 어찌됐든 기존에 얘가 저점을 계속 잡던 자리가 요 자리예요. 요 자리에서 한번 잡고, 시전님 어서오세요. 요 자리에서 잡고 그 다음에 저점이 이 위로 올라가니까 2만원대로 올라가니까 뭐예요? 슈팅이 나오면서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죠. 5만원을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난 거예요. 즉 추세가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추세를 살려먹다가 뭐 했다? 이번에 날려먹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날려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장기적으로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디? 지금의 그림으로는 못해도 25,500원 위로 올라와야 스윙으로서의 매력이 생기는 거예요. 중장기로. 이해되세요? 중장기에 대한 매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 기존에 올라왔던 추세선이 그 자리까지 와야 어느 정도 살아남는 자리거든요. 근데 3만원 위부터가 살아있는 자리인데 거기까지 오면 당연히 저항대이기 때문에 여기가 또 맞고 떨어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25,500원 위부터는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고, 그런 자리가 기존의 저점을 슬금슬금 올리다가 마지막에 나왔던 저점, 그 자리가 어디예요? 25,500원 부근이에요. 그 자리가 요 자리잖아요. 그죠? 요 자리에요, 요 자리. 한 25,000원 되겠죠. 어찌됐든. 그 자리 위로는 올라와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와야 돼. 25,000원이 안 되네요. 24,500원 정도가 되네요. 이 자리 최소한 위로는 올라와야 돼요. 근데 안전하게 하려면 25,500원 위로 올라와야 된다. 왜? 여기서 위아래 횡보를 했다라는 거, 여기서 빠지고 이제
하락이 끝났구나 라고 생각해서 횡보를 하다가 코로나로 영향으로 밀어버렸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뭐가 돼? 저항이 된다. 그리고 매물이 된다. 어찌됐든 지금의 자리로서는 이 안에 있는 박스권으로 기어 들어와야 돼 다시. 그리고 나서 횡보 조금 해주다가 올라타서 이 박스권 위로 올라타면 다시 한 차례 어디? 여기까지 또 볼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한 33,000원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런 자리까지 볼 수 있고, 많이 올라야 얘는 요 자리에요. 36,000원. 당장은. 얘는 한 1, 2년은 더 횡보할 확률이 높아요. 1, 2년은. 4년 올랐고 4년 빠졌기 때문에 한 1, 2년은 더 횡보할 확률이 높아요. 대신 큰 박스를 칠 거다. 그 안에서 횡보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림이거든요. 이제 일봉으로 자세히 볼까요? 자, 그렇게 갔던 그림이 현대차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 자, 요런 자리가 되는 거죠. 현대차. 자, 보세요. 올라왔다가 하락을 해주고, 여기서 자리를 잡은 것처럼 분위기를 잡고, 박스권을 행사를 하다가, 결국은 이 박스권을 막고, 밑으로 주저앉으니까 올라오면서, 이평선이 저항이 돼서 다시 한 차례 내려간 거예요. 이제 여기가 저항이 되는 거예요, 얘는. 뭐 이제 그런 그림인데, 또 밑으로, 이게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된 거죠, 현대차는. 그런 그림처럼 지금의 이제 뭐 위치는 좀 다를지언정 한국전력이 지금 그런 자리에 왔어요. 그리고 그런 자리에 왔고 이평을 보고 항상 제가 판단을 하라 그랬잖아요. 지금의 자리로서는 위에서 올라오면서 장기 이평선이 정배열이었다가 이게 역배열로 바뀌어서 이게 지금 다 역배열이에요. 변경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추세 자체가 아직도 하방으로 가는 추세인 거예요, 얘는. 아직도 아직도 이렇게 내려가는 하방 추세인 거예요. 하방 추세고 그 하방의 끝에 어느 정도 다다르니까 한 차례 반등이 올라온 거고, 그죠? 한 차례 반등이 올라온 거고, 반등이 올라왔다가 지금 눌리는 자리인 거고, 그럼 그 자리에서 눌리는 자리인 거고, 그래도 뭐 크게 나쁘진 않네요. 눌리는 자리에서 얘는 이제 꼭 이탈하지 말아야 될 자리는 요 자리에요. 27,000원. 27,000원을 이탈하면 뭐 한 차례 더 내려는 오고 뭐 한 19,500원대에서 지지를 할 확률은 있는데 웬만하면 안 건드리시는 게 나아요. 그러면 아까 그 현대차처럼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로는 무조건 27,000원을 지켜주는 그림이 나와야 다시 한 차례 반등을 올릴 수 있는 그림이 나오는 거고, 지금은 뭐 그냥 뭐 이렇게 약간의 삼각수렴의 패턴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 같긴 한데, 뭐가 어찌됐든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 많아요. 얘는 그래도 25,000원까지는 못해도 한번 올라올 수 있는 자리긴 해요. 25,000원까지는 한번 올라올 수 있는 자리고, 웬만하면 26,500원, 26,500원에서 27,000원까지 열어놓고 대응을 하실 수 있는 자리예요. 얘는 대신 빠르게 올라가진 못할 거고, 지금 그림을 요렇게 만들어 온 거예요. 요렇게 박스를 만들었고, 그 박스권에 중간값을 그어보면 요 자리거든요. 그죠? 그럼 지금 하단에 있어요. 하단에. 이 하단에 있어요. 하단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와야 다시 중간값을 확인한다라는 거고, 확인해서 올라오는 그림이 나왔을 때 이평도 어느 정도 밑으로 깔아앉겠죠. 그죠? 깔아앉으면 그 위로 올라탔을 때 튀어 오르면서 25,000원 한번 확인할 거고, 그리고 다시 눌렸을 때 22,700원 부근에서 지지하는 그림, 혹은 그거에 또 대한 중간값이 요 정도 자리가 되잖아요. 한 얼마야? 24,000원 부근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왔을 때 올라오면서 26,500원에서
27,000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이 나와요. 이해되시죠? 이게 뭐 훅 하고 올라올 수 있는 자리는 아직은 못 돼요. 최근 들어서 그래도 거래량이 조금씩 더 들어오긴 하지만 그만큼 물량도 좀 많이 나가는 느낌인 거고, 그죠? 물량도 많이 나간 느낌인 거고, 지금의 흐름을 보면 누가 많아요? 개인이 많죠. 그죠? 개인이 많아요. 뭐 얘 공매도도 굉장히 많이 쳐놨을 수도 있어요. 개인이 많다라는 건 이제는 이 종목을 끌어올리려면 누가 들어와야 된다고? 외국인하고 개관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기존에 요런 흐름이 나왔을 때를 한번 좀 볼까요? 2013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그죠? 누가 들고 있었는지에서 나오죠. 근데 이 2016년 5월 27일이면 거진 고점이니까 그 전으로 좀 당겨 볼게요, 이거를. 뭐야, 1월달 뭐야, 이거 왜 안 나와? 중간에 쉬었나요? 요 짧은 기간 아예 안 나와 버리네. 양아치 새끼들이네. 왜 안 나오고 지랄이야? 7월부터 16년 5월까지. 16년 5월은 나오더만. 응. 5월부터 나올란가 봐요. 보여주기 싫은가 봐요. 그리고 19년부터는 이제 뭐 달라지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서 계속 밀고 내려앉는 거거든요. 누군가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밀리는 거예요. 즉 코스피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총 자체가 높기 때문에 주포가 누가 될 수가 없어? 개인이 될 수가 없어요. 웬만하면 다 외국인하고 기관이다. 외국인이 선두냐, 메이저냐, 기관이 메이저냐의 차이인 거고, 대부분의 중소형주, 뭐 지금의 뭐 테스, 뭐 반도체주들 있잖아. 10,000원대, 20,000원대 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의 주포는 대부분 개관이 비중이 더 많고 외인보다. 코스피 우량주는 대부분 외인이 주포 메이저고 개관이 서브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소형주는 개관이 메인이 되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고 서브가 외놈들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그림 자체가 아직까지는 뭔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대신 시간을 많이 가지고 투자를 할 거라면 지금 자리도 나쁘진 않아요. 대신 손절은 칼같이 지켜라. 이해되시죠? 손절은 칼같이 지켜라. 아니면 한 번 더 하락하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어요. 뭐가 됐든 추세가 만들어지면 이 추세를 올라타기 전까지는 뭔가를 이 종목이든 시장이든 이겨먹을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추세를 이렇게 좀 잡았죠. 이렇게 잡은 거예요, 지금 하락 추세로. 그죠? 그 하락 추세에 중간값을 올라탔다가 이평이 있으니까 맞고 떨어져 그 밑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또 여기에 또 중간을 옆에서 그어 보면 요런 자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못해도 밀리더라도 적어도 요런 자리에서는 지켜주는 그림이 나와요. 그게 한 19,500원 될 거예요. 아까 27,000원은 꼭 지켜줘야 되는 거고, 그 자리가 깨지면 19,500원 정도에서는 지지를 받을 건데, 거기까지 가면 오래 걸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자리가 19,500원인 거고, 다시 또 올라갈 때 그럼 또 여기에 또 중간값을 한번 그어볼 수 있겠죠. 그런 자리가 요런 자리가 되는 거고. 그죠?
요런 그림이에요. 이거를 완벽하게 돌파해서 올라서기 전까지는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셔야 돼요. 단기적. 자, 그런 걸 뚫고 올라서려면 이슈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대한강통신 이란 종목도 추세 자체가 하방이에요. 얘도 하락을 했고 이 하락에 대해서 옆으로 횡보를 할 기간이 필요한데 이슈가 붙었죠. 지금 그죠? 얘랑 전파기지국이랑 그러면서 지금 추세를 돌리려고 몸을 튼 거예요. 월봉이 튼 거예요. 근데 이틀이란 기간이 남아 있어요. 지금 그죠? 그 안에 음봉 내일 모레 혹여나 조정이 나와서 이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모습이 혹여나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또 한 번 밀릴 수는 있어요. 이 다음 달에 음봉이 한 번 더 나올 수는 있다고. 음봉이 나올 수는 있지만 요 자리를 지켜주는 그림만 나오면 이제 이 대하락에 대한 추세는 일단 뚫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뚫고 나오면 이 안에서 횡보를 해주다가 시간적 기간은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서 뚫고 올라가겠죠. 구름대가 최대한 짧은 데에서 요런 데 뚫고 가겠죠. 여기까지 기다리기 힘드니까. 그죠? 그게 아니라면 이번 달 혹은 다음 달 초 5월 10일 안에는 얘가 4,700원 위로 올라와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다시 한번 시세 내요. 6,000원 정도까지는. 6,000원에서 7,000원 정도는. 그런 것처럼 한국전력도 지금의 추세 자체가 아직은 하방이다라고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하방의 추세에서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신규 투자를 하기에는 좀 애매하다. 대신 나는 시간적 여유가 많고 손절을 잘할 자신이 있으면 뭐 들어가셔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얘도 자리 잡아가죠. 얘도 엄청나게 하락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아직도 역배열음. 얘도 2평 따먹기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지금의 자리로 보면 명확하죠. 말 그대로 중장기를 하기에는 위에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 많고 당연히 이제 뭐 요런 데까지 올라오려면 3년 4년 이상이 걸릴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차례 9만원에서 10만원 정도는 또 한번 볼 수 있는 그림은 나타날 수 있어요. 얘도 나타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고 대신 이런 종목을 보여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바닥에서 올라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손절이 짧다. 손절이 짧은 거예요. 얘는 손절이 짧은 거예요. 지금 그림으로는 손절을 41,000원 잡으면 돼요. 얘는 41,000원 잡으면 되는 거고 피레침을 만들고 그 거래량 들어왔죠. 그리고 이 위 43,300원 위에서 조정받는 그림이 나오면 나올수록 좋은 거고 혹은 좀 넉넉 잡아서 42,500원을 종가상 이탈하지만 않으면 한 차례 더 쏠 수는 있어요. 대신 이제 뭐 시세가 수익률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자리는 아니죠. 얘는 그래도 예전에 21%까지 한번 뜨였었네요. 그죠? 이 42,500원 위에서만 지지하면 다시 한 차례 확인한다라는 거. 48,000원 그 다음 52,000원대 52,000원 넘어서는 그림이 나오면 58,000원 부근까지는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손절이 짧으니까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단기적인 접근이면 종가상 얼마? 42,500원이 손절인 거지. 손절 라인이 되게 짧잖아요. 기껏해야 몇 프로야? 한 5, 6% 되나? 그죠? 한 5, 6% 되죠?
5, 6% 손절 잡는 거고, 한국전력도 뭐 매한가지로 보면 돼요. 지금의 자리로는 넉넉 잡아서 손절은 25,500원. 이해되시죠? 25,500원이 깨지면 무조건 칼 손절을 하자. 대신 올라올 때 얘보다는 OCI가 좀 더 빠를 수도 있겠네요. 그림의 모양으로는. 얘는 올라올 때 저항이에요, 다. 23,500원 부근 저항. 요런 식으로 다 저항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23,800원도 저항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4,000원 있고, 요런 식으로 올라올 거고, 올라와도 여기 24,500원 부근에서 맞고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요런 그림이기 때문에 맞고 떨어질 확률이 높고, 시간이 어느 정도 한 2달 정도 지나고 나서 석 달 정도 지나면 요 자리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거고. 이해되셨죠? 자, 오늘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항상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힘을 내서 좀 더 많은 종목을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혹여나 주식 투자가 어렵다, 공부를 배우면서 주식을 배우면서 투자를 병행하고 싶다, 그러면서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한 달에 10만 원입니다. 술 한잔 안 먹으면 되는 그런 돈이고, 그 이상의 수익률은 항상 나오니까요. 최소 누적 수익률이 200%는 넘어가는, 올해 이번 달에도 이제 말일자 지나면 6월 1일 날 보여드리겠지만, 이번 달에도 300%가 넘었어요. 누적 수익률 알림 나간 것만, 알림 안 난 것까지 합치면 그죠, 무궁무진하겠죠. 아무튼 고생들 하셨고요. 내일 시장도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할게요.